이혼했지만 그 후에도 종종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30분 동안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기가 되지 않아서 이제 전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XS야, 이제 못 써먹겠다. 고자 됐네. 이 전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전 남편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신장 투석을.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김천에서 벌어진 성기능 때문에 발생한 엄청난 살인사건을 살펴보겠는데요. 저도 변호사 일을 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사건들을 직접 다룹니다만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오늘도 판결문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에 없는 거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50대 남녀 사이의 일입니다. 2014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 2월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 그리고 전 아내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혼했지만 그 후에도 종종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1년 2개월 지난 2017년 4월 24일 오전 10시인데요. 김천에 있던 전 남편의 집에 이제 이혼한 전처가 놀러 온 겁니다. 그거 왜 왔냐? 명목은 이래요. 가시오가 피나무 새순을 채취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정말 한 2시간 정도 정오까지 둘이 같이 가시오가 피나무 새순을 뜯습니다. 그러다가 정오경에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 전 남편의 집 거실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일이 생겼는데 30분 동안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서 삽입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방송에서 제가 입에 담기 참 그런데 여기 밑에 판결문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XS야, 이제 못 써먹겠다. 고자 됐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전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이거 못 참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부엌으로 가가지고요. 손도끼를 가지고 옵니다. 이 전처의 양쪽 정강이를 때립니다. 그런데 도끼 날로 때린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도끼 날이 아니었고 손도끼 뒷부분으로 한 번씩 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처가 얻어맞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가슴 위에 올라타가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 거죠. 전처도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58세, 59세 이 나이인데요. 발버둥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합니다. 전처가. 그러자 죽이자,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좀 참혹하고 좀 비이성적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자세히 좀 판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일단 과일 박스 테이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요, 피해자의 오른팔을 거실에 있던 파이프에다가 묶어버려요. 그리고 또 왼팔은 거실에 있던 가스통에다가 묶어버립니다. 양쪽 팔을 다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평소에 먹던 수면제 3알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를 절구에 빻아가지고 커피에 탄 다음에 양쪽 팔 묶어놓은 전처한테 강제로 먹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먹인 다음에 하는 행동이 굉장히 좀 섬뜩한데 목장갑을 입에 밀어넣고 테이프로 감았습니다. 막아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처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계속 막 움직이고 하니까 입에 붙여놓은 테이프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입에 넣은 목장갑도 이제 뱉었어요. 떨어진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왜 묶냐? 너 이러면 강간죄다. 내가 나가면 너 신고할 거다.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라고 소리를 막 친 겁니다. 그러자 이 전 남편은 여기서 범행을 중단한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집에 있던 철사를 가지고 와요. 양팔을 더 단단하게 묶고요. 그 다음에 양쪽 발목을 또 묶습니다. 그리고는 참 믿기 힘든 행동을 하는데 집에 흰색 곰 인형이 있었습니다. 거실의 그 피아노 위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거실에 그 피아노가 있었고 그 피아노 위에 곰 인형이 있었는데 이 곰 인형을 입 안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서너 번 덧붙이고 그러면 곰 인형이 어느 정도냐? 곰 인형이 길이가 17cm, 폭이 8cm 정도 되는 건데 이걸 입에다가 꽉 물린 거예요. 작은 인형이 아닙니다. 꽤 큰데 이걸 입에다 넣고 테이프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철사를 갖고 왔잖아요. 철사가 나왔잖아요. 그 철사를 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어가지고 목에 감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인가? 심지어 조금 전까지 같이 성관계를 했던 사이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부였는데
이혼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같이 아주 가까이 지낸 거거든요. 철사를 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목을 감고 이거를 거실 탁자 다리에 묶습니다. 꼼짝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도 좀 무시무시한데 이불로 얼굴을 덮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면 공포심은 엄청나죠. 이거를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이불로 얼굴을 덮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베개를 얹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했냐? 병원을 갑니다. 병원? 아니, 이걸 이렇게 묶어놓은 전처 때문에 갔냐? 아닙니다. 이 전 남편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신장 투석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장애 등급도 2등급이에요. 이날 병원 가는 날이에요. 신장 투석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 오후에. 그리고 전처가 타고 온 차가 있잖아요.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갑니다.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신장 투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피고인 전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 약간의 쇼크가 와가지고 이 쇼크 때문에 자정 무렵에 돌아왔다, 집으로. 근데 와서 봤더니 아이고 죽어있더라. 네, 약 12시간 정도 정오 무렵에 이런 일을 한 다음에 병원 갔다가 자정 무렵에 왔더니 죽어있었다 라는 건데, 하지만 경찰에서는 조사받을 때 죽였다, 죽이려고 한 거다라고 다 자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받을 때는 저 죽이려고 한 거 아닌데요? 저 죽을 줄 몰랐는데요? 저 그냥 제가 신장 투석 받고 올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은 건데요? 소리 질러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한 건데요? 수면제도 도망갈까봐 갔다 와서 얘기하려고 제가 먹인 건데요? 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죠. 아무튼 범행을 이렇게 했는데 그 후의 범행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새벽 6시가 됐습니다. 6시간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떡하지? 자, 여기서 또 해서는 안 되는 판단을 합니다. 시신을 버리자. 이거 걸리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양 발을 끌고 갑니다. 양쪽 발을 이제 끌고 가가지고 30m 정도 떨어진 집에서 밭으로 가서 여기서 끈으로 양 발을 묶고 또 몸을 묶고 투명한 비닐로 둘둘둘 말아서 감쌌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을 한 겁니다. 뭐냐? 야, 이거 비닐로 이렇게 둘둘 말아놨는데 바람 불면 비닐 날아가잖아. 그러면은 들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아예 묻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해서 20m 더 끌고 가가지고 삽과 새스랑으로 호두나무 밭이 있었는데 여기에 구덩이를 팝니다. 깊진 않아요. 이렇게 판 다음에 이 사체를 밀어넣고 흙으로 덮어서 매장했습니다. 이거는 사체 유기죄죠. 자, 그런데 이 정도의 흉악한 일을 할 정도면 예전에도 사람을 죽여본 사람 아니냐, 또는 흉악한 범죄를 했던 사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과가 있긴 해요. 벌금형 받긴 했어요. 그것도 4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4번 다 음주운전입니다. 아무튼 음주운전 4번도 보통 사람 아니고 법을 지키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강력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붙잡힐 수밖에 없죠. 자, 왜냐면 어떻게 붙잡혔냐면 시신을 묻은 다음에 또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 2가지가 있죠. 요즘에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증거가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하나가 차량이에요. 바로 전처가 타고 온 차량 있잖아요. 이 차량을 가지고 자기가 병원도 갔다 왔는데 이 차가 자기 집에 서 있으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종이 되면은 가족들이 신고를 할 텐데, 전처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차를 추적할 테니까 당연히 이 집에 왔구나, 그 후에 안 보이네, 죽였겠네 라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딴 데 놓고 옵니다. 어디까지 가냐? 거창까지 가요. 거창에 가서 한 주차장에 세워놓은 다음에 돌아옵니다. 또 치밀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휴대전화, 스마트폰. 전화기가 있으면 위치 추적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면 이것저것 검색도 하잖아요.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하는데 전화도 하고, 죽으면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전화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기 어떻게 되냐? 이거를 아예 불태워가지고 부숴버립니다. 이렇게 죄적을 인멸하려는 완전범죄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신고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이제 나갔는데 안 들어온다. 가출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수색을 해서 이 차량을 발견합니다. 거창 그 주차장에서 이 차량을 발견하고 그 후에 행적을 역으로 추적을 해서 이 집으로 오죠. 그래서 이 전 남편을 잡습니다. 이 전 남편이 잡혀가지고 처음엔 다 인정을 해요. 경찰 조사 결과
첫 번째 조사에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시신을 묻은 과정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재판을 받으면서 입장을 확 바꿉니다. 저 이거 병원에 갔다 온 건데 그때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묶어놓은 겁니다. 저 살해하려는 거의 없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번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으로 갑니다. 보통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사람을 죽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더 높은 형을 양형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갔어요. 그리고 배심원 7명 모두 당연히 유죄, 살인의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는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네,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살인죄 유죄 의견을 냈고, 역시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났는데, 중요한 건 형량입니다. 1심에서는요, 일단 그 배심원의 양형 이거는 징역 7년이 1명, 이거 아주 많이 봐준 거죠. 15년이 3명, 17년이 1명, 20년이 2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3명이 징역 15년형 의견을 냈잖아요. 네, 징역 15년이 나옵니다. 1심에서. 자, 그런데 이 징역 15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피고인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아니 15년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해서 항소심으로 갔고요. 항소심에서 1심 15년 너무 가볍다. 그래서 징역 20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심 판결 나온 게 2017년이거든요. 네, 아직도 한참 동안 더 복역을 해야 출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시 1, 2심 종합해가지고 좀 살펴보면요, 너무나 참혹한 범행이잖아요. 그리고 또 치신을 또 매장까지 했고, 이런 범행 은폐 방법도 매우 치밀하고, 또 범행의 동기를 보더라도 오로지 순간의 감정 때문에, 즉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모멸적인 언사를 들으니까 격분해서 살해했다. 요약하면 그겁니다. 근데 이게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죠. 또 전처에 유족들이 있는데 유족들로부터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 고통을 받게 했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고, 그리고 1심보다 2심은 더 무겁게 이제 처벌을 하게 했잖아요. 2심 판결문이 훨씬 더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은 5년 형량을 더 높인 그런 이유들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망한 다음 날 5시, 오후 5시경에 피해자인 전처에 동거인이 있습니다. 이 동거인이 가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가출 신고한 다음에 거의 곧바로 오후 7시경에 거창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이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처음에는 저 거창 안 갔습니다 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발에 이제 묻어있는 혈흔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저 사실은 시신을 집 근처에 묻었습니다 라고 시인을 했는데요. 결국 사실을 유기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시 반복하진 않을게요. 그런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경찰 첫 조사 4월 26일입니다. 체포되고 그 다음 날이죠. 바로 있었는데, 이때 제 마당에서 몽둥이 같은 또 흉기를 좀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없어가지고 도끼 들고 집 안으로 이제 갔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 화가 났고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죽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성관계 하다가 저희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가지고 30분 동안 못했는데 저한테 XX야 고자 됐네, 이렇게 모욕을 줘가지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마음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범행 경위, 동기 뚜렷하게 밝힌 거예요. 그럼 뭐라고 입장을 바꿨을까? 저요,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 제가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법적인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살인 고의 있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이 두 번째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입에다가 장갑도 넣고 인형도 넣고 테이프로 막았는데, 그러면 제가 숨도 못 쉬고 또 올가미도 목에다 했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살인의 고의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수면제를 먹였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세요. 이거는 제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냥 잠들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죽이려는 생각이 있었으면 제가 수면제를 왜 먹입니까? 저 투석받고 와서 다시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입을만 씌워놨지 코를 막진 않았잖아요. 인형으로 입만 틀어막고 테이프로 감았지 제가 코까지 이거를 다 막은 건 아닙니다. 제가 죽이려고 했으면 코를 막았겠죠. 제가 입만 했겠습니까? 숨 쉬게 만든 거예요.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가미를 만들어서 철사로 이제 목까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다 사지를 다 묶어놓고 몸부림치면 졸려 옵니다.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수면제를 먹이고 입에다가 인형을 넣고 이불을 덮고 그 위에 베개까지 올리고 이거는 코를 직접 막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살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전과 물론 음주운전으로 4번 벌금형 받았지만 강력범죄 전과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 등급 2등급의 장애인이고 또 신장병이 심해가지고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뭐라고 했냐면 과도한 애정 때문입니다. 제가 전철을 너무 좋아했고 또 집착을 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살인의 고의 없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라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징역 15년 1심은 너무 가볍다. 그래서 징역 20년형이 선고됐고 확정됐습니다. 좀 다양한 사건들 또 다양한 실제 판결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건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을 한 다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간의 관계는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뭐 애정관계가 기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성관계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성인들이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건데 전혀 문제 없는 거죠. 저는 판결문에 기초해서 판결문 내용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진술을 못해요. 당시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기가 되지 않아서 뭐 이런 욕도 했다, 뭐 고자됐네라고 놀렸다, 모욕적인 말을 했다. 이것도 사실은 이 가해자 전 남편의 주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있었던 일들을 진술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오늘 2017년 김천에서 벌어진 이상한 살인사건 함께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잘 알려지지 않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들 판결문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